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생산의 경우 발효 최종 산물에 의해서 초기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정답은 4번 피드백 이니비션 데모김 억제이죠. 책에 언급이 되어진 부분은 페이지 142페이지 노란 책 3판 142페이지를 보시면 볼드체 되어져 있는 부분 데모김 억제 앞쪽에 보시면 효소 활성을 가진 최종 산물이 축적되어 전사를 중단시키는 데모김 억제 존재하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 피드백 이니버션입니다. 22번 문제 필수 영양소와 거리가 먼 것은 책의 페이지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영양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다량 영양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필수 영양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마크로 뉴트리언트 중에서 다량 영양소 위에 2-3-1 위에 보시면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나오는데 그 위에 제 끝에 부분에 탄소, 질소, 산소, 수소, 황, 인산, 마그네슘, 칼륨 다 적어보게 되면 좋은 스피크 만들자이죠. 필수 영양소 미량 요소로는 뭐 몰리브덴, 아연, 구리, 망간, 칼슘, 나트륨과 같은 녀석들이 미량 영양소에 들어가고 티타늄 같은 경우는 드물게 추가되는 미량 영양소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티타늄이 필수 영양소 마크로 뉴트리언트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산물 생산 속도는 비산물 생산 속도와 비성장 속도가 비례하는 경우이다. 책 200페이지를 보시면 산물 생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 생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미생물이 산물을 생산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생장 관련 산물, 생장 관련 산물을 보시게 되면 책의 옆에 미생물의 생장과 동시에 일어난다. 비생산 속도는 비성장 속도에 비례한다. 식을 보시게 되면 Q, P, 비산물 생산 속도는 X분의 1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생산물의 변화량은 기지를 이용해서 브로트를 생산하는 1드 곱하기 뮤 G로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식 밑에 보시면 본성적 효소 자기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효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비생장 관련 산물 비생장 산물은 비생산
비산물 생산 속도가 상수인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생장 속도가 0인 정지기 동안 진행이 되어지고 비생산 속도는 상수이고 밑에 보시면 항생물질 페니실린과 같은 2차 대사 산물 비생장 관련되어진 산물들은 2차 대사 산물이고 앞에 생장 관련 산물들은 1차 대사 산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혼합 생장 관련 산물 세 번째 카테고리는 혼합 생장 관련 산물인 거고 완만한 생장기 또는 정지기에 생산할 수 있고 비산물 생산 속도는 y = ax 플러스 b의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 아래쪽에 젖산, 잔탄검 그리고 앞에 구연산이라고 한 개 적어둡시다. 구연산 요 위에 식을 그 밑에 줄 루데킹 파일의 세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 나왔던 요 식은 요 생장 관련 산물식의 변형된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요 물음은 생장 관련 산물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이고 정답은 3번 산물의 생산이 생장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가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세포의 대사 산물을 정량하여 간접적으로 세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접법입니다. 간접법. 책 페이지 189페이지를 보시면 189페이지 앞에서부터 볼까요? 회분식 배양에서 세포 농도 정량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포 수 밀도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또 다른 방법은 세포 질량 농도 측정하는 방법, 질량 농도 측정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는 간접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189페이지 가운데 정도 볼드체 간접법 이야기 나오죠. 간접법은 크게 1번 세포 내 그 밑에 줄 세포 내 성분을 측정할 수 있고 세포 내의 성분을 측정해서 세포 질량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두 번째 균체 생산에 사용되는 영양물질 다르게 이야기하면 첨가해준 기질을 얼마만큼 감소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세포 대사 산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 정답 포함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점도 발효액의 점도
발효액의 점도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세포 내 성분 측정하는 방법 189페이지 1번 체크했던 세포 내 성분 측정 밑에 줄 고달라 네 번째 줄 RNA 농도는 회분식 생장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한다. 그래서 RNA 농도를 가지고는 세포 질량 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RNA 농도는 회분식 생장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줄 DNA와 단백질 농도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끝에 세포 단백질을 측정해 사용하는 방법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총 아미노산법, 뷰레법, 로리법, 폴린시약을 사용한 로리법, 그리고 켈달의 질소 측정법, 그리고 한 개 더 추가로 적어둡시다. 한 개 더 추가로 적어둘 것은 UV법. 그리고 고달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많은 배지가 기질로 쓰이는 단백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이 방법의 유용성에 제한을 가진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세포 내 ATP 농도는 주어진 미생물에 대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균체 농도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RNA 농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5번 문제 효소에 3차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미생물 생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미생물 생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책 202페이지를 보시면 책 20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 나오죠. 수소이온 농도 제일 아래쪽 제일 마지막 단락 20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 pH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생물 생장 속도에 영향을 준다. 생장에 필요한 pH는 산물의 생산을 위한 최적 pH와 다를 수 있다. 그 밑에 단락까지 체크해두고 넘어갈까요? 박테리아에 대한 pH의 최저값은 3에서 8인데 효모의 경우 3에서 6, 사상균의 경우 3에서 7, 식물의 경우 5에서 6, 동물세포의 경우 6.5에서 7.5 정도이다. 25번의 정답은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번 문제 보시면 제한배지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제한배지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래쪽에 생장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밑에 제한배지라고 이야기하는 배지하고 또 다른 배지는 복합배지죠. 복합배지. 제한배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화학 조성을 알고 있는 순수 화합물의 일정한 양. 그 배지의 성분의 조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포도당, 암모늄 설페이트, KH2PO4, MgCl2를 포함하는 배지는 그 카본이 몇 개이고 질소가 몇 개이고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제한 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복합 배지는
옆에 화학 조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 자연 화합물을 포함한다. 언론이라는 거죠. 그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정확하게 카본이 얼마가 들어있고 질소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계산할 수 없을 때 이런 배지들을 복합 배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화학 조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자연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스트 익스트랙트, 효모 추출물, 펩톤, 당밀 또는 옥수수 추출의 콘스티브 리퀴드 이야기하는 거겠죠.를 포함하는 배지에 포함하게 되면 복합 배지다라고 이야기한다. 펩톤, 당밀, 효모 추출물을 이용하게 되면 다 복합 배지인데 포도당 C6H12O6인 거죠. 그 카운트할 수 있으면 제한 배지의 성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27번 효모를 이용해서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세균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포벽 합성 저해제.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포벽 합성 저해제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들이죠. 그래서 665페이지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 19년도 문제에서만 해도 페니실린 합성 저해제, 세포벽 합성 저해제, 페니실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페니실린 합성 저해제 161페이지 보시면 161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우리가 적어두었고 체크해두었던 부분에 세포벽 합성 저해제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노출도가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번 문제. 식물세포 배양의 특징. 배양의 특성이 아닌 것은 식물세포의 배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식물세포 배양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책 51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조금 전에 펴져 있던 페이지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5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앞쪽에서부터 볼까요? 507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전능성이라고 하는 볼드체가 나오죠. 아래쪽에 13-2번 소단원 아래쪽에 전능성 전체 형성 토티포텐시 미분화된 세포로부터 식물 전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 식물은 가지고 있죠. 그 밑에 방법이 캘러스하고 현탁 배양 세포가 덩어리가 되는 것들을 이제 캘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나머지 책에 정확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높은 장력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 전단 응력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내용이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부분인데 조금 더 한번 읽어봐야 될 부분들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제일 마지막 글자 모든 현탁 배양 510페이지 첫 번째 배양은 덩어리를 포함하지만 덩어리 옆에 매번 옮길 때마다 큰 덩어리를 제거해 줌으로써 미세 현탁액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포 간 소통으로 인하여 세포 덩어리 형태가 분산된 상태의 세포 배양보다 보통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체크해 두시고 정확하게 포함되어지는 부분이 없지만 요 식물세포와 배양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한번 보고 나머지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들은 다음에 그 페이지를 올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액체 배양할 때 균체 정량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왔었던 페이지 188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간접법 이야기했던 그 앞에 부분 188페이지 가보게 되면 세포 질량 농도 측정법 중에서 조금 전에는 간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직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판개수법과 헤모사이토미트는 질량 농도가 아니라 세포수 밀도였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아니고 직접법 중에는 1번 건조 중량, 2번 충전세포 부피, 3번 흑강도, 광학밀도인데 광학밀도 측정법 하기 위한 질량농도 측정법 첫 번째 줄 건조 중량, 두 번째 줄에 직접법 체크해 두시고 그 위에 건조 중량, 그 아래쪽 단락에 충전세포 부피, 189페이지 세 번째 줄 광학밀도 측정 체크해 두시고 건조 중량 볼까요? 옆에 세포 질량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건조 중량법입니다. 그 밑에 줄 옥수수 침출액 등의 고형물질이 있는 경우 건조 중량법은 부정확하다. 충전세포 부피 그리고 광학밀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줄 세포 배양액 중에 떠있는 세포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에 기초한다. 분광계, UV 스펙트로포토메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측정하고, 배양액의 탁도 또는 광학밀도의 측정은 다른 고형 물질 또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신속 저렴하고도 간단한 세포밀도 추정 방법이다. 하지만 고형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를 배양하게 되면 어그리게이션 일어나서 고체 물질들이, 고형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광학 밀도를 측정할 수 없어서 주로 건조 중량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충전세포 부피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기 그게 없어서 건조 중량법을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효모를 제조합 단백질의 숙주로 사용할 때, 효모를 숙주로 사용할 때의 장점에 대한 문제인 거고, 페이지는 530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530페이지 보시면 530페이지 아래쪽에 하등 진액생물, 그 밑에 첫 번째 줄 효모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를 호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 끝에 고농도 세포 배양이 가능하며 생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하지만 대장균 최대 성장 속도의 25% 정도. 효모는 대부분 박테리아보다 커서 발효 배지로부터 쉽게 회수되어질 수 있다. 와 같은 장점이 존재하고 그 밑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간단한 당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단백질 분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밑에 줄 많은 수의 마노스를 첨가함으로써, 마노스가 아니라 만노스이겠죠. 당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라스 목록에 올라 있어 허가를 획득하기가 용이하다. 식품계 단백질 생산하기에 특히 적당하다. 단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제약, 단점으로는 과다 당 첨가 반응 위에 단백질의 높은 발현과 높은 배출을 얻기가 어렵다. 밑에 줄 안정되고 높은 단백질 발현이 대장균의 경우보다 어렵다. 그 밑에 줄 높은 발현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배출된 생성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보다는, 아주 좋다기보다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죠. 지금 단점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